Don't you step on a snake. Don't you ride in a plane. Don't you eat a steak. It might kill. 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생방송 건강클리닉 이은민입니다.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건강 잘 챙기고 계십니까? 장마철은 높은 습도와 낮은 기압 때문에 관절에 무리를 줄 수가 있는데요. 또 일조량이 줄면서 통증 조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로토닌 분비도 줄어 관절 통증이 더 심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특히 척추뼈가 어긋나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찾는 환자들이 7, 8월에 가장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요. 무더위 때문에 기력이 떨어지기 쉽고 또 사소한 충격이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이어질 수가 있다고 하니까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는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이 진행되는 동안 전문의의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셨던 분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전화로 방송 중에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이게 척추관 협착증 그리고 허리 디스크와 함께 3대 척추 질환 중 하나라고 하더라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이란 무엇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척추 전방 전이증은 말 그대로 척추가 앞쪽 방향으로 미끄러져 밀려 나와서 어긋나 있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몸매가 이쁜 사람을 S라인 몸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예, 척추에도 마찬가지인데요. 이상적인 배열을 가지고 있는 척추는 옆에서 봤을 때 S라인의 망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은 외상이라든지 노화로 인해서 척추가 퇴행성 변화를 겪으면서 척추뼈가 앞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유지되어야 될 이런 망곡이 훼손되는 질환입니다. 그림을 잠시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빨간 원안에 윗뼈와 아랫뼈가 어긋나면서 윗뼈가 앞으로 밀려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질환을 바로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합니다. 네, 뼈가 앞으로 그러니까 전방으로 좀 어긋나서 밀려 내려오게 되는 게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하셨는데 뼈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정확하게 그 원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다양한 원인으로 해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 선천적으로 척추 관절에 발육 부전이 있는 경우에도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고요. 또 사고로 인한 외상으로 척추 관절이 골절이 되는 경우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주 드물게는 종양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만 뭐니 해도 주로 우리 척추의 퇴행성 변화, 즉 노화로 인한 디스크와 관절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사실 척추는 움직임이 굉장히 많은 구조물입니다. 아까 S라인 망곡을 얘기 드렸는데요. 네. 이렇게 많은 움직임 속에서도 우리 척추는 이러한 곡선을 잘 유지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유는 여러 구성 요소들이 이 척추를 안정감 있게 튼튼하게 붙잡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구조물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구조물은 디스크입니다. 이 디스크는 척추와 척추 사이에 완충 역할을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데요. 이 디스크 뒤쪽으로도 뼈와 뼈가 연결되는 후관절이라고 하는 구조물도 있습니다. 또한 보조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척추의 움직임과 안정성을 유지시켜주는 앞쪽으로는 복근과 등 뒤쪽으로는 등 근육이 또 보조적으로 우리 구조물의 안정성을 확보해주고 있는데요. 척추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매우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지만 나이가 들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매도 관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근육이 약해지고 또 비만하게 되어가지고 자기 체중을 제대로 지탱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되면 우리 디스크에 큰 손상을 입히고 그 손상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간격이 줄면서 헐거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척추 분절이 불안정해지고 흔들리고 어긋나면서 이러한 과정이 장시간 지속되었을 경우에는 척추뼈가 앞으로 밀려 나오게 되는데요. 그 질환이 척추 전방 전이증입니다. 네, 척추를 둘러싸고 있는 복근이라든지 등 근육이 좀 약해지고 또 디스크에 손상이 생기면 척추의 불안정이
생기게 되니까 이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게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척추 전방 전이증이라는 이 질환은 좀 디스크가 좀 약해지거나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네. 물론 다른 질환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척추 질환 또한 하나의 증상, 하나의 질환이 그대로 고정되는 것이 아니고 점점 진행해서 발전하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우리 허리 통증이 발생했을 때 요통을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치료가 될 수도 있지만 그 증상이 계속 남아 있으면서 병이 진행을 하게 되면 하지 방사통이라고 해서 다리에 통증이 있거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즉 병이 더 진행을 하게 되면 바른 자세로 보행을 함에도 불구하고 얼마 걷지 못하고 통증으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바른 자세를 유지를 못하게 되면 통증을 피하기 위해서 자세가 나빠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빠진 자세에 의해서 디스크가 스트레스를 받고 손상을 입게 되면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신경을 누르게 되기도 합니다. 또 그 디스크가 퇴행성 병변으로 바뀌면서 척추를 제대로 받쳐주지 못해 척추가 불안정해지고 흔들거리고 어긋나면서 시간이 점점 지나면 척추가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밀려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병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네, 이게 척추 질환은 진행형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진행이 더 심각하게 되기 전에 치료를 받는 게 무엇보다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치료는 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척추 질환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하나의 질환에서 다른 질환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면 진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질환이죠. 요즘 현대인들은 어디가 좀 아프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인데요. 그렇죠. 많이들 하시고 계시고 예전에는 젊으신 분들 중심으로 검색을 하고 오셨는데 지금은 연령이 지긋한 어르신들도 다 여기저기 찾아보시고 오십니다. 그래서 자기 증상과 인터넷에 있는 어떤 질환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비교해 보시고 오시는데요. 사실 그 중에는 별 문제도 아닌데 심각하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반대로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오인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심지어 외래로 오실 때 이미 진단이 내려진 채로 진료실에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네. 그런데 우리 척추 질환은 사실은 그 나타나는 증상들이 매우 흡사한 경우가 많고 초기일수록 매우 비슷해서 감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검색되는 그런 질환에 대한 체크리스트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질환이 척추 질환인지 아닌지에 대한 감별용으로만 쓰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저리다고 해서 모두 허리 디스크병은 아닐 것입니다. 정확한 진단 아래 그 병세에 맞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요구되어져야 되겠죠. 네, 그렇게 좀 찾아보고도 좀 헷갈릴 만큼 좀 비슷비슷한 증상들이 많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척추 질환에 좀 나타나는 증상들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래도 좀 대표적인 증상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어떤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이런 증상은 이런 질환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는 일반적인 사항들이 사실 있습니다. 네. 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표를 보시면 많이들 알고 계시는 허리 디스크는 탈출된 추간판이 신경근을 자극하면서 신경근이 분포하는 다리에 감각 이상이나 통증을 발생시키는데요. 주로 동작은 앉아 있거나 서 있을 때 통증이나 저림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 누워서 다리를 들면 심한 통증이 나타나죠. 다음은 척추 불안정증인데요. 척추뼈가 움직일 때마다 척추가 흔들리면서 통증이 나타납니다. 역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다리와 엉덩이 통증이 나타나죠.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이 통증으로 인해 힘들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보통 불안정증과 신경이 위치한 척추관이 좁아지는 척추관 협착증과 동반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상으로는 앉았다 일어날 때와 같이 자세를 바꿀 때마다 통증을 호소하게 되고 가벼운 보행 시에도 허리 통증이 발생되어 구부정한 자세가 됩니다. 여러 척추 질환이 있지만 척추 질환의 공통점은 하지로 내려가는 신경을 괴롭히게 되는 것인데요. 병이 진행하면 신경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심한 경우에는 하지마비나
대소변 장애, 성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 디스크 그리고 척추 불안정증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이렇게 세 가지 척추 질환 증상들을 비교를 해봤는데 뭐 공통적인 것도 있고 좀 다른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제인 척추 전방 전이증의 이런 정확한 진단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제일 첫 번째로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확인하고 이학적 검사와 신경학적 검사를 시행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척추 배열을 확인하는 역동적 촬영을 시행하는데요. 이 사진에서 척추가 밀려나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면 간단하게 진단이 됩니다.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척추 전방 전이증은 뼈가 앞으로 밀려 나오면서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신경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압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이 심해졌을 때는 이 신경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정밀 사진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밀 검사를 좀 하는데 정밀 검사라고 하면은 저희가 아는 뭐 CT라든지 MRI를 말하는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척추 전방 전이증은 배열이 어긋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만 가지고도 병의 유무를 가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얘기 드린 대로 신경 상태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이 심하게 진행되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병의 경중을 판단하고 또한 그 치료 방법을 가르기 위해서 CT와 MRI가 필요합니다. 이런 방사선적 검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우리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뼈 상태가 가장 확실하게 보여지고 또 짧은 시간에 촬영을 끝낼 수 있기 때문에 진단적 가치가 높아서 많이들 시행하고 있는데 디스크라든지 신경 상태는 전혀 보여주질 않습니다. 예. 그리고 CT 같은 경우는 엑스레이를 수십 장을 찍어서 컴퓨터로 영상을 재구성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방사선을 이용한 사진이다 보니까 뼈의 단면이 월등하게 깨끗하게 잘 보여줍니다. 네. 하지만 이 CT 같은 경우에도 방사선이라고 하는 한계이기 때문에 디스크 내부의 변화라든지 근육과 신경 등을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엑스레이에 비해서 그 디스크의 돌출 상태라든지 척추관 내에 좁아진 변화 등을 제한적이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RI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고자 하는 신경과 디스크 내부의 상태 그리고 근육과 인대 등 부드러운 연부 조직들을 모두 정확하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가장 진단 가치가 높은 검사가 되겠습니다. 네. 자, 디스크 그리고 협착증과 함께 이 3대 척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 이 척추뼈가 좀 불안정해지고 어긋나지면서 좀 문제가 되는 질환인데요. 자, 오늘 이 시간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비롯한 다양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궁금증 있으신 분들 이제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지금 연결된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문제가 있으세요? 아니, 허리가 너무 아파갖고 MRI를 찍어봤는데 협착증하고 디스크하고 같이 겸해가 있다면서 수술을 해도 다시 반복된다면서 이러더라고요. 근데 일상생활이 너무 불편해갖고 동네 병원 치료를 내 다니고 무슨 약물 치료를 하고 해도 뭐가 달라진 게 없어갖고 그래 보다가 해봤어요. 네. 네, 지금 전화 거시는 그 시청자분께서는 허리 통증이라고 얘기하셨는데 허리 통증만 있으신 건지 안 그러면은 다리 쪽에도 같이 증상이 있으신 건지 알고 싶습니다. 다리가 오른쪽으로 저려와갖고 저녁에 오면 잘락하면 찌릿찌릿 저리지 지금도 뭐 조금 하면 이렇게 다리로 이렇게 찌릿찌릿 내려와요. 네, 그러면은 일상적으로 그 장을 보신다든지 좀 먼 거리를 걸으셔야 되는 경우에는 장을 보시다 중간에라도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쉬시거나 하십니까? 예, 허리가 뻐근해갖고 끊어질 것 같아서. 네, 혹시 그렇게 중간중간에 가다가 쉬신 이런 증상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이거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 오래됐는데, 오래됐어요. 네. 혹시 그러면은 제가 증상을 봤을 때는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에 우리 척추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받으셨는데 그 치료도 아마 어느 일정 부분 진행이 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허리에다가 주사를 주더라고요. 주사를 주고 또 신경 치료다는 거 그것도 해보고
하여튼 저 큰 병원에 가서 해봤고 또 이제 소용없어서 또 동네 병원에 가서 맨날 그거 어제 아래 가갖고도 또 엉덩이 약물치료 그거를 또 해고 왔거든요. 네. 근데도 이렇게 청소하는 것도 불편하고 빨래하는 것도 불편하고. 네. 이래 어머니 힘들어요. 주사를 맞으셨다고 다른 치료보다도 이 주사 치료에 대해서 조금 더 여쭤보겠습니다. 네, 이 네. 주사 치료 맞으시고 효과가 어느 정도 가시나요? 예전하고 달라지게 점점 치료 효과가 줄어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어떠십니까? 아니요. 그저께 가서 맞고 왔거든요. 그래 이제 어제는 목욕탕 가서 풀고 그랬는데 오늘 저리 빨래하고 일하니까 다시 이렇게 찌리가. 네. 예. 지금 제가 사진을 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의 그 현재 병의 그 경중을 제가 따질 수는 없습니다만은 예. 현재 어머님 얘기하시는 이런 증상만을 봤을 때는 예. 예, 이 증상은 원인이 디스크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증상은 모두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십니다. 예. 척추관 협착증 증상이신데 이 척추관 협착증 이 증상은 독특하게도 어머님이 앉아 있거나 이렇게 쭈그려서 이렇게 바닥에 앉아 계시거나 허리를 숙이게 되면 네.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환자분들이 자꾸 자세가 구부정해지는 그런 자세가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네. 이 통증 주사라든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 같은 경우에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어느 정도 단계까지는 충분한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독특한 증상이 하나 나타나고 난 다음부터는 조금 잘 듣지를 않는데요. 그 증상이 네. 아까 어머님 얘기하신 대로 바른 데서 장을 보려고 이렇게 하시면 중간중간에 한 번씩 쉬셔야 된다고 하는 그 증상이십니다. 예, 그리고 네. 1시간은 못 앉아 있어요. 네, 예, 그 증상은 어머님이 협착증이 너무 심해서 그 네. 공간 안을 물리적으로 조금 손을 봐야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나타내는 증상이십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정밀 사진을 확인해 보시고 그런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어머님이 방금도 그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다고 하신 거는 이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이 단순히 뼈가 굵어지고 인대가 굵어지는 원인도 있겠지만 디스크의 원인이 되어가지고 협착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오래 앉아 있는 자세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에게 편하지만 그 원인이 디스크에 있는 경우에는 오래 앉아 있는 것이 힘들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치료는 사진을 보고 어느 쪽에 좀 더 포커스를 줘서 치료를 진행할지를 정해야 돼서 어머님 한번 좀 척추 전문 병원으로 가셔서 정확한 사진을 한번 찍어보시고 치료 방향에 대해서 상담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보세요? 네. 전문병원에 작년 5월 달에 가서 찍었어요. 그 MRI를. 네. 그런데 지금 어머니 MRI를 찍으시고 주사 치료나 신경 치료 정도만 받으신 거죠? 예,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어요. 네, 그런데 했는데. 지금 이제 선생님이 보시기에는 약간 좀 더 협착증 증상이 더 많이 나타나고 지금은 주사라든지 신경치료보다 좀 더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고 약간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큰 병원 가셔서 좀 더 적극적인 치료라든지 수술 같은 것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얘기를 좀 드리면 어머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으로 다 다리에 증상이 있으신 게 아니고 오른쪽으로 약간 편향이 되어 계십니다. 아마 이게 사진에 확인이 안 됐지만 디스크 영향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치료법은 아주 큰 수술보다도 작은 시술도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머님은 정확한 사진과 그 사진을 놓고 어머니 증상을 맞추어서 치료 수위를 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꼭 전문병원을 한 번 더 방문하셔서 선생님과 상의를 한번 해보십시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어머니. 예. 네,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저는 지난 봄부터 허리가 엄청 아파가지고, 네. 과연 이게 뭐 디스크인가, 협착증인가 몰랐어. 그동안에 보니까 통증 클리닉 가가지고, 그 몇 차례 그 신경 주사를 맞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도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그 계속 고생을 하다가, 얼마 전에, 그 어디 시골에 조그마한 그 신경외과 개인 병원에 가가지고, 일반 엑스레이 사진을 찍으니까, 그 5번 척추가 분리가 됐다고 하면서 선천성 분리적이라는 그 진단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제 그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그 수술은 해서는 안 되고 약물 치료를 해보자 이래가지고 지금까지 한 2달 정도를 계속 하루에 3번씩 먹는 그 약물을 그리고 약을 좀 먹어왔는데 전혀 호전되는 기미가 없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통증이 심한 것은 제가 하는 그 일이 좀 서서 있는 그런 시간이 많기 때문에 왼쪽 다리가 굉장히 지금 아파요. 보면 허리도 아프고 왼쪽 다리도 터져 나갈 듯이 여러 가지 그 통증이 그 정체가 오고 또 밤에 특히 잠잘 때 바로 누워 자기도 아프고 옆을 누워도 네. 아프고 네, 네. 네, 지금 그런 지금 정체를 고생을 하고 네, 있습니다. 지금 선생님 예, 예. 엑스레이만 지금 찍어보신 상태예요. 네, 엑스레이 어떻게 사진만 찍었죠. 예. 네, 보십니까? 우리 아버님 지금 얘기하시는 걸 제가 정리를 좀 해보면 주로 통증은 허리에 국한되어 있는데 심하면 다리 쪽으로도 내려오신 네네. 상태시고 네, 네. 사진은 엑스레이를 찍으셨는데 그 상에서 뼈의 이상인 척추뼈가 분리되어 있다고는 척추 분리증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네, 일반 그리고 엑스레이, 예, 활동이 심해지시면 예, 증상이 악화된다고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 예. 예, 주사를 맞으셨는데 반응이 예, 없습니다. 만족도 있게 예, 나오지는 않으시는 것 아니 뭐 같습니다. 공정 클리닉 주사를 몇 차례 맞았는데 전혀 네. 네. 없었습니다. 예. 네네네. 지금 얘기하시는 질환 중에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질환이 이 증상에 대해서 예, 크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는 거는 척추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예, 단단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고리 중에 가장 중요한 디스크 뒤쪽에 후관절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후관절의 연결이 끊어진 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 중에 두 개가 이제 끊어진 상태시죠. 그래서 처음에 퇴행성 변화가 적게 와 있는 상태에서, 즉 디스크 상태가 괜찮은 상태에서는 예, 후관절보다 디스크가 훨씬 강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예, 아버님의 활동을 이겨내시게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활동이 과하거나 디스크가 약화가 오게 되면은 후관절의 통증이 현실로 증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 후관절의 분리증은 예, 병이 진행해서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 지금 주제로 얘기 드리고 있는 척추 전방 전이증으로 바뀔 수도 있습니다. 현재 아버님이 한 번씩, 1년에 한두 번씩 너무 아파서 몸 좀 눕는다, 허리가 너무 아파서 몸 좀 눕는다 하실 경우에는 척추 분리증에 의한 증상이라고 생각되어지지만, 아까 얘기하신 대로 활동을 좀 하시다 보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 그리고 저녁에 자다가 쥐가 나고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 그러면 아마도 아버님한테 척추 전방 전이증이 생겨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엑스레이뿐만 아니고 CT나 MRI 등 정밀 검사를 찍으셔서 정말 안쪽의 전방 전이증에 의해서 안쪽 신경관이 좁아져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네. 척추에 놓는 이 주사는 굉장히 강력한 치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님이 효과가 좀 적다는 얘기는 두 가지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님 주사를 맞는 부위가 아버님이 아파하시는 부위하고 핀트가 맞지 않을 수도 있고요. 또는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지 않는 우리 신경이라든지 디스크의 상황이 엑스레이보다는 훨씬 더 진도가 많이 나가 있는 경우에 그 치료 수위가 맞지 않아서 효과가 제대로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이 치료를 더 진행해 보는 것도 물론 의미가 있으시겠지만 정밀 사진을 찍어서 그 안 상태를 이제는 한 번쯤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가까운 전문병원 찾으셔서 꼭 정밀 검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CT라든지 MRI를 꼭 찍어보시기를 권장드리겠습니다, 아버님. 네, CT나 MRI를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석재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병원에 찾아서 검사를 받았는데 안타깝게도 척추 질환이다라는 진단을 받았으면 그 뒤로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가 있을까요? 네, 우리 척추를 치료하는 방법에는 크게 비수술적인 방법과 수술적 방법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무턱대고 수술을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진단이 되었을 때 척추의 그 증상이 너무 심해서 마비가 온다든지 하는 신경학적인 증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비수술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하게 되는데요. 환자분들이 느끼는 요통이나 방사통이 그리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등의 간단한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증상 호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인 치료를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통증이 발생한다면 조금 더 효율적인 비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셔야 되는데요. 현재 경막외곽 신경 성형술과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대표적인 시술이 되겠습니다. 네, 자 여러 가지 비수술적 요법들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자세히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막외광 신경성형술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 줄여서 신경성형술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신경성형술은 예전에는 수술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문제들을 비수술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시술인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신경성형술은 시암이라고 하는 영상 장치를 보면서 꼬리뼈 주변에 부분 마취를 하고 꼬리뼈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1mm의 좁은 관을 통증의 원인이 되는 척추신경 부위에 위치시킨 후 염증이 있는 부위에 직접적으로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유착된 신경을 박리시키고 신경 압박을 풀어주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그 결과로 통증을 없애주는 시술입니다. 이 시술은 여러 부위를 한꺼번에 시술할 수도 있고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 환자에게서도 시술이 가능합니다. 네, 자 먼저 경막외광 신경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또 다른 비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건 어떤 치료 방법입니까? 예, 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또 다른 대표적인 비수술적인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태워 기화시키는 방법인데 이것도 역시 꼬리뼈 부위로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 부위에 국소 마취를 한 후 왼쪽 위 그림과 같이 1mm 두께의 초소형 내시경과 역시 같은 두께의 레이저가 결합된 카테터를 꼬리뼈를 통해 삽입을 합니다. 왼쪽 밑부분 그림과 같이 병변 부위를 내시경을 통해 직접 화면을 보면서 돌출된 디스크를 레이저로 쏘아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의 크기를 줄여줍니다. 또 특수약물을 주입하여 신경주의 염증과 붓기를 가라앉혀서 통증의 원인을 직접 제거하는 최신 시술법입니다. 이 시술은 허리 수술 이후에 통증이 잔존하시는 분들과 좌골신경통 그리고 근만성 요통 환자분에게도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비수술적 요법은 부분 마취만으로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환자나 고위험군의 질병을 가지신 분에게도 시술을 안전하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시술 당일 퇴원하거나 하루 정도 입원만으로도 다음날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만큼 간편하게 시술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네, 꼬리뼈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레이저를 쏘아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좀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시술 방법이라고 하셨습니다. 좀 이런 치료들을 받게 되면 굳이 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예, 수술이 필요한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네. 병이 심하게 진행되신 분들은 당연히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그 병의 초기에 가까울수록 우리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과 같은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술한 전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 왼쪽 부분이 시술 전이고 오른쪽이 시술 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왼쪽 사진의 화살표를 보시면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로 인해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경을 누르고 있다 보면 환자분은 걷기도 힘들 정도의 극심한 통증을 느끼게 되고 그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른쪽 그림은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후의 사진입니다.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가 없어지고 뒤로 내려가는 신경이 아무런 압박 없이 내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술적 요법이 필요한 경우지만 비수술적 요법인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튀어나와 있는 디스크를 직접 보면서 레이저로 크기를 줄여줌으로써 수술과 같은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또한 내시경을 직접 디스크를 보면서 관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MRI 검사에서 나오지 않았던 부분들까지도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또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치료 방법인 것 같은데요. 좀 많은 분들이 수술까지 가지 않고 이런 좀 간단한 시술로도 좀 효과를 많이 보셨으면 좋겠는데, 자, 이런 이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 같은 경우는 좀 어떤 분들에게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예, 꼬리뼈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디스크를 직접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디스크에 관련된 광범위한 환자분에게 이 시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디스크에 의한 신경 압박으로 인한 통증이 심할 때 효과적인 치료 방법인데요. 또한 디스크의 파열이나 찢어짐, 척추 수술 후에 통증 증후군 환자뿐만 아니라 고령이나 내과 질환으로 전신 마취에 어려움이 있는 허리 디스크 환자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시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본격적인 좀 노화가 시작되는 한 40대 정도부터 이렇게 척추 전방 정액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들이 좀 위험이 많이 높아진다고 하고요. 특히 근육량이 적은 여성들일수록 이런 척추 질환에 노출된 가능성이 더 높다고 합니다. 자,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비롯한 척추 질환에 대해서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연결된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떻게 안 좋으세요? 저는 3년 전에 등산을 갔다 오다가 허리가 좀 뜨끔해서 이상해서 상당히 제가 감히 이거 아마 척추 전방위 위증이지 않나 싶어서 대학병원에 가가지고 네. MRI 검사를 하니까 네. 4번, 5번이 좀 안 좋다고 그러더만은요. 협착이 좀 된 것을 해갖고, 하지가, 조금, 그동이 불편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소 그렇다고 그러니까, 약물 치료로 한번 해보자고 해서 약을 한 달간 먹어봤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어요. 네. 그래서 약물을 안 하고 다시 제가 운동을 그동안에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한 MRI 찍은 달로부터 한 3년이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상당히 오른쪽 하지가 좀 저리면서 이 복숭아 뼈 있는 데까지 내려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은 조금 효과는 통증은 완화가 됩니다. 되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아파요. 심지어 엄청나게 아파서 그래서 이제 모욕을 가가지고 상당히 목욕탕 안에서 이제 좀 통증을 완화시키고 이렇게 지내는데 그런데 맨날 그런 식으로 되고 별다른 진전은 없어요. 그러나 네. 모욕을 통해서 운동하고 해가지고 하루 통증은 완화가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근본적인 네. 치료 효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싶어서 네. 좀 문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님 3년 전에 예. MRI를 찍으시고 4, 5번에 협착이라고 진단을 받으신 겁니까? 아니면은 협착 이외에 다른 질환도 같이 진단을 받으신 겁니까? 전방위 협착입니다. 전방 전이증이라고 설명을 받으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혹시 증상이 약물 치료를 먼저 우리 대학에 있는 우리 교수님께서 권유를 하셨는데 예. 이 치료에 반응이 없어질 때쯤이면 수술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라는 설명을 혹시 같이 들으셨습니까? 예, 한번 했습니다. 예. 그러면 아버님 증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아버님이 지금 운동을 하시면서 조금 예. 풀리는 것 같다, 효과를 보시는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는데요. 예. 제가 보기에는 이 운동으로 효과를 보셨다기보다는 그렇게 해석하기보다는 운동을 하시게 되면서 척추가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숙이는 자세가 나올 때 증상이 독특하게도 숨습니다. 예. 그래서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 시작할 때는 되게 안 좋은데 운동이 끝날 때쯤이면 몸이 풀린다고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예. 상당수의 환자분들이 실제로는 자세가 숙이는 자세에 인해서 증상이 숨어버리신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사실 호전이 된 게 아니고 그 통증이 오는 자세를 피하신 게 되는 겁니다. 예. 그런 의도로 운동하신 건 물론 아니시겠지만 예. 그래서 이 세월이 지나면서 점점 좋아지기보다는 그대로 있거나 조금 못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드신다 그러면 예. 그거는 운동에 의해서 개선됐다기보다는 운동을 하시면서 약간 증상이 숨었다고 보셔야 되고요. 예.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아침에 통증이 심하시고 또 이렇게 목욕탕에서 이렇게 푸시면 통증이 가라앉는다고 하시는, 즉 아침에 통증이 있으시다고 하는 것을 보면 증상이 개선되었다기보다는 조금 악화되어서 기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예. 그리고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좀 이따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증상이 되게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수술적인 방법을 고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이렇게 변형이 생긴 거기 때문에 너무 병이 심하게 진행되었을 경우에는 교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증상이
충분히 컨트롤이 되지 않을 때는 최후의 방법으로 이 수술적인 방법을 언급을 하게 되는데, 아버님이 진단을 받으시는 상황에서 바로 수술적인 방법도 고려가 될 수가 있습니다라고 얘기 드린 경우라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 증상과 비추어서도 그렇고 사진으로서도 그렇고 수술적인 치료에 근접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님 지금 정도의 증상이시면 치료를 진행하고 있는데도 크게 호전이 없으시고, 또 두 번째로는 아버님 스스로도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재활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체력을 유지하고 계시다 그러면 척추 질환 수술하고 난 다음에 관리가 물론 중요합니다만, 아버님 같은 경우는 운동을 계속 해오셨기 때문에 그런 수술한 이후의 관리에도 충분히 만전을 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대학병원이라든지 척추 전문 병원을 찾으셔서 현재 상황에서 수술적인 치료에 대한 성과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하시고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근데 그 비수술적인 좀 방법으로 긴 간이나 그걸 봉을 이용해서 뭐 하는 방법이 기술이 있다고 그러던데, 그런 거는 지금 현재 저한테는 그게 안 맞는 요법입니다. 그 부분도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아버님 그거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중에서 경막이관 신경 성형술이나 풍선 확장술 같은 좁은 관을 꼬리뼈 쪽으로 삽입해서 좁아져 있는 공간 쪽에 약간 넓히면서 약을 넣어서 이 주변의 염증을 씻어주는 그런 시술들입니다. 이런 시술들은 병이 심각하게 진행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실 효과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사진에 따라서는, 증상에 따라서 또 사진에 따라서 효과를 낼 수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님 같은 경우는 그런 시술을 한번 해보시겠다 그러면 역시 사진을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어느 정도 병이 진행되어 있는지, 또 그 증상에 맞추어서 병이 더 심하게 진행되어 있는 건 아닌지 확인을 하시고 그 시술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술은 근치적으로 시술을 받았다 그래서 아버님이 계속 척추의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면서 병이 진행되는 것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로 수술적인 치료에 거의 근접해 가셨다 그러면, 현재 아버님이 운동도 하실 수가 있고 자세를 잘 유지하실 수가 있다 그러면 수술적인 방법도 나쁜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이석재 신경외과 전문의 모시고 척추 전방 전이증을 주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비수술적인 요법으로 좀 간단하게 치료를 하면 좋지만, 아까 아버님의 경우도 그렇고 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도 분명히 있죠. 또 어쩔 수 없이 수술을 시행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수술을 좀 하게 될까요? 네, 어떤 질병이든지 수술적인 치료를 받아서 호전되기 전에 다른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는 게 제일 좋긴 좋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제와 같이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이런 구조물의 변형이 일어나는 이런 질환인 경우에는 병이 깊어지면 이런 시술적인 방법들이 듣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병이 진행하신 분들은 물리적으로 그 어긋난 배열을 맞추고 더 이상의 병이 진행을 막아야 합니다. 즉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데요. 이때 척추 고정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이 척추 고정술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척추 고정술은 전신 마취하에 허리 부위에 3에서 5cm 정도의 절개를 넣은 후 신경을 누르고 있는 뼈나 인대, 디스크를 제거하게 됩니다. 이 디스크를 제거한 곳에 인공뼈를 삽입해서 디스크에 내려앉은 높이를 복원을 시키고 뒤쪽에서 나사로 단단하게 고정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렇게 하면 미끄러져 있는 척추뼈를 정상적으로 회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척추 고정술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수술이 좀 잘 끝났다고 하더라도 또 특히 허리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수술의 관리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런 척추 고정술 후에 이 수술이 끝난 이후에 체계적인 관리가 꼭 필요한데요. 수술이 끝나고 나면 2, 3일 정도 지나면 보조개를 착용하고 보행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체계적인 운동을 통해서 척추의 안정성을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데요. 이러한 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구성 요소들은 허리 부분의 척추 심부 근육과 인대,
관절 등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특히 척추뼈를 연결하고 있는 심부교정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켜주는 강화 운동을 시켜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걷기 운동이 있습니다. 네. 이 걷기 운동은 척추 관절을 보호하면서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안전한 운동인데요. 장시간 시행했을 때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이 그렇듯이 허리에 무리를 주지 않는 선에서 해야 되겠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서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우리 올바른 걷기 운동의 자세는 허리를 똑바로 세운 상태에서 눈은 멀리 두고 팔을 가볍게 앞뒤로 흔들면서 처음은 10에서 20분 정도 가볍게 걸으시고 차차 시간을 늘려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좀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하고 나면 허리가 뻐근하거나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것도 좀 허리에 이상이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어떤 의욕에 넘쳐서 안 하던 운동을 갑자기 네. 무리하게 되거나 네. 아니면 며칠 무리를 하면서 피로가 누적이 되어서 통증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요통을 전부 척추 질환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대부분의 그 통증은 근육이나 인대에서 기인한 통증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이걸 척추 질환이라고 하진 않지만 급성으로 생긴 통증인 경우에는 우리 생활에 지장을 주는 만큼 간단한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 같은 보존적 치료를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될 것은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지속이 되거나 엉덩이나 다리를 따라서 내리는 방사통으로 증상이 바뀐다 그러면 병원을 꼭 찾아서 정밀 검사를 시행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이런 갑자기 나타난 통증, 그러니까 급성 요통이 나타나면 응급조치로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자극을 주는 자세와 동작을 제한하고 통증을 주는 부위를 안정시켜주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통증이 유발되는 자세를 피하는 것입니다. 편안히 누워서 해당 부위를 가볍게 주물러 주어서 통증이 심하지 않는다 하면 네. 이런 안정하는 방법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통증이 온 부위 주변으로는 근육통이 점점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젖은 수건을 레인지에 데워서 마치 핫팩을 대듯이 그 부위에 데워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 방금 이제 핫팩을 말씀을 하셨는데 찬것 같은 경우는 또 어떤가 이게 좀 뭐 붓기가 있다면 찬걸 대고 뭐 이런 또 다른 차이점이 있잖아요. 찬걸 허리에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은 그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예, 우리가 이제 찜질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냉찜질과 온찜질이 있습니다. 우리 냉찜질인 경우에는 접근이 가능한 관절에 염자가 와서 막 붓기 시작하는 다쳐서 막 붓기 시작하는 시기에 그 붓기를 조절해주기 위해서 냉찜질을 시행합니다. 하지만 이미 부을 만큼 붓고 아플 만큼 아프고 통증이 자리를 잡은 이후에는 그 붓기에 의해서 생겨 있는 통증과 통증 물질들을 빨리 배출시켜 주는 것이 통증의 증상을 이제 빨리 누그러뜨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때는 냉찜질보다는 온찜질을 통해서 그러한 통증 물질들을 빨리 흩어주는 것이 효과적인 방법이죠. 네. 그럼 갑자기 운동을 해서 좀 갑자기 염증이 좀 생긴다거나 붓기가 생기면 냉찜질로 좀 안정을 시켜준 이후에는 온찜질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근데 아까는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부린 자세가 약간 그 통증을 완화시켜 줄 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평소에 좀 피해야 하는 자세 같은 게 있습니까? 척추 전방 전이증 같은 경우에는 환자분들이 사실은 본인이 구부정해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를 못하십니다. 네네. 왜 그러냐면 제가 구부정한 자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게 아주 드러날 정도로 구부리는 것이 아닙니다. 1년에 아주 천천히 조금씩 진행하기 때문에 그 굽히는 각도 또한 아주 천천히 굽혀지기 때문에 살짝 환자가 꼿꼿하시던 분이 약간 느슨해지는 정도의 기분만 가지고도 충분히 숙여진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어째 보면은 이 병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진행하기 때문에 간만에 만나신 친구분들이 자세가 좀 좋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신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상황을 알게 됐다 그러면 사실은 구부리는 자세가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게 되시면 한번 사실은 검사를 허리를 받아보시고. 바로 한 상태를 네. 유지하시려고 노력을 해보시고 네. 그런 것이 불편하시다 그러면 사실 병원을 찾으셔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죠.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위한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습니다. 척추 전방 전이증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척추 질환에 대한 궁금증 풀어보시면 되겠는데요. 259개 5100번, 5200번 두 대의 상담 전화가 활짝 열려 있습니다. 자, 지금 걸려온 전화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문제 있으세요? 아, 허리 4번, 5번이요. 많이 저기 따라갖고, 지금 뼈가 따라갖고 그거 갖다 시술을 하려고 그러는데, 어떨까 싶어갖고요. 예, 증상이 어떤 증상이 있으신가요? 아, 다리가 있잖아요. 양 엄지 발가락이 반으로 땡글리 들리고, 때로는 전옥으로. 하고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많이 심하게 아프니까 다리가 찌릿찌릿 막 아프고 이러더라고, 오른쪽 다리가. 오른쪽이 많이 심하더라고. 4, 5번이 달았다는 것은 어디서 들으신 내용이 아, 되겠습니까? 지금 병원에 입원해 가 있는데 어제 MRI를 찍었거든요. MRI 사진을 찍으시고 디스크가 달았다는 소견을 들으셨다는 얘기시죠? 하나가 반응 손상이 됐대요. 하나가. 네. 그 병원에서는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권유를 하셨습니까? 그렇게 지금 이거 갖고는 수술하기는 좀 애매하고 시술을 하자 이러더라고. 뭐 끌고 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자기도 조금 이게 애매한가 봐요. 지금도 오늘도 아까 상담을 받았는데 일단은 알지하고 누가 와서 볼 사람에서는 보고 이야기도 좀 하자하고 그런데 그게 밑에 완전 꼬리뼈 있는 쪽으로 5번 그거는 이제 기계가 들어가려면 좀 애매한데 일단은 수술을 들어가 봐야 알겠다 이러면서 이런 데는 이래 뭐 기계가 들어가기가 힘이 든다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 예. 지금 선생님께서 네. 치료 방법을 수술로도 고려를 약간 하셨는데 그거보다는 시술 쪽을 권하셨다는 그런 얘기시죠? 네, 요거 네. 해보고 시술을 해보고 한 6개월 동안 있어보고 안 되면은 나중에 수술을 한 번 더 하세요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 네. 어머님 지금 보행하시는 건 어떠신가요? 예? 잘 걸어 다니시는가요? 아, 걸어 다니는 거는 아직 관계는 없어요, 그게. 근데 아마- 계단 같은 거는 이제 못 올라가지, 바로바로. 네. 어머니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에는 사진은 아마 수술적인 치료를 해야 될 정도에 근접해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우리 선생님이 보행 상태가 괜찮으셔서 증상과 사진이 약간 맞지를 않으셔서 어머님이 사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이 상황을 잘 견디신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진을 본 거는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는 환자에게 조금 더 시간적인 여유를 수술적으로는 바로 가기 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해서 시술을 시행하기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머니 같은 경우에 이런 증상은 사실은 협착증의 증상이 맞는데 이게 어머님이 사진에 비해서 증상이 훨씬 더 경하게 나타나시는 경우라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술을 해보는데 역시 사진이 안 좋다 보니까 이 시술에 대한 결과물이 어머님에게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면 수술적인 고려, 사진에 따라서 증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진에 따라서 수술적인 치료를 고려해 보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행이라든지 일상에서 이제 주방에서 일하신다든지 일상 생활을 하시면서 가지고 불편감이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아서 내가 활동 범위가 줄어 있지 않다. 장도 다 보시고 어디 멀리도 여행도 갔다 오시는데 별 문제가 없으시다 그러면 수술보다는 시술 쪽을 먼저 한번 시행해 보시고 그 결과를 주 경과를 관찰하신 이후에 수술적인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나중에 어머님께 다시 한번 전화를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신경외과 전문의 이석재 선생님 모시고요. 척추 전방 전이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선생님 끝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예, 척추 질환은 생활에 매우 불편감을 끼치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치료 이후에 관리가 어렵다고 생각하여 병원을 아예 찾지 않으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척추 질환은 서서히 진행을 하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진행을 했을 때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기회와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병이 더 깊어지시기 전에 꼭 적절한 치료를 진행하셔서 모두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진행형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이런 척추 질환들, 또 척추 전방 전이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평소 좀 허리에 자극을 주는 동작은 피해 주시고 또 꾸준한 운동으로 이 척추 주변의 근육을 좀 키워 나가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어컨 사용이 늘면서 냉방병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두통이라든지 코막힘 같은 감기 증상과 함께 또 나른하거나 피로감이 몰려오고 또 식욕이 떨어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냉방병을 피하기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가 5, 6도 이내가 되게 해야 합니다. 또 바람을 많이 맞아서 공기가 좀 건조해지는 만큼 물도 자주 마시는 게 좋겠습니다. 특히 충분히 잠을 자지 못하거나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하셔서 면역력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냉방병 위험이 더 높아진다고 하니까 주의하시고요. 자,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